그러면 이제 좌표 평면에서 두 점, 초점이 0,C와 0,-C인 초점이 Y축 위에 있죠. Y축 위에 있는 쌍곡선의 방정식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F'으로부터 거리의 차가 A가 아니에요. EB예요. 그 다음에 C점, 그러니까 초점의 좌표의 이 절대값이 B값보다 더 큰 값이죠. 그랬을 때 쌍곡선의 방정식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다가 이제 세로 좌표평면 구하고 한번 그려볼게요. 좌표평면을 도입하고 이렇게 초점의 좌표 표시를 해주고 초점의 좌표 F가 0,C고요. 여기 F'을 해주면 얘가 0,-C예요. 그 다음에 이제 P점의 좌표를 X, Y라고 하면 PF, PF 지금 P점이 요 아래의 점일 수도 있기 때문에 PF의 길이가 길일 수도 있고요. PF'의 길이가 길일 수도 있죠. 그럼 PF에서 PF'을 뺀 값이 거리의 차가 2B라고 했잖아요. 얘가 2B. 사실 플러스 2B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2B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죠. PF'을 넘기겠습니다. 그럼 PF의 길이는 PF'의 길이 플러스 마이너스 2B 이렇게 되죠. 이것을 이렇게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나타내겠습니다. 그러면 X제곱에 Y-C의 제곱이고요. 얘는 X제곱에 Y 플러스 C의 제곱이죠. 플러스 마이너스 2B 이렇게 됩니다. 양변을 제곱을 하겠습니다. 그래야 루트가 사라지죠. 그럼 X제곱, Y제곱, ECY, C제곱이고요. 여기 제곱하면 마찬가지로 X제곱, Y제곱, 플러스 ECY, 플러스 C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요거의 2배, 4B 루트 X제곱, X제곱, Y 플러스 C의 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 제곱한 4B 제곱이 들어오면 되죠. 없앨 것들을 없애겠습니다. 양변에 지워지는 것들 없앴더니 X제곱, Y제곱, C제곱은 없어지죠. 얘들은 없어지고요. 이제 남아있는 것들을 정리를 할 건데 요 루트가 들어있는 것을 좌변으로 넘기겠습니다. 넘기면 마이너스 플러스 4B 루트 이렇게 되죠. X제곱, Y 플러스 C의 제곱이 되고요. 여기 4B 제곱 남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마이너스 2CY가 넘어가서 플러스 4CY가 되죠. 역시나 똑같은 애들을 4가 다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4로 약분을 한 다음에 양변을 제곱하겠습니다. 제곱하면 요거는 어쨌든 양수로 다 바뀌죠. 그래서 B제곱에 X제곱, Y제곱, 2CY 플러스 C제곱이 되고요. B 4제곱, 2B제곱, CY, C제곱, Y제곱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또 앞에랑 형태가 거의 비슷하죠? 타원이랑도 비슷하고 여기에 있는 2B제곱 CY와 B제곱과 얘를 곱한 것들은 서로 없어지죠. 이제 정리만 해주면 됩니다. 정리. 그래서 X제곱은 하나밖에 없어요. B제곱, X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거 좌변으로 넘어왔더니 B제곱 빼기 C제곱의 Y제곱이고요. 여기에는 B네 제곱 이렇게 전개하면 B제곱 C제곱이어서 B제곱으로 묶으면 이렇게 되죠. 근데 앞에서 뭐라고 했었냐면 C하고 B 중에 C가 더 크다라고 전제 조건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B제곱 빼기 C제곱은 음수겠죠. 전보다 작겠죠. 일단 나눈 후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양변을 얘로 나누겠습니다. 그랬더니 B제곱은 사라지고요. B제곱 빼기 C제곱분의 X제곱 플러스 여기는 B제곱분의 Y제곱 이렇게 되고요. 1이 되죠. 근데 B제곱 빼기 C제곱은 음수여서 A제곱으로 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C제곱 빼기 B제곱을 A제곱으로 놓을 거거든요. 그러면 얘는 양변에 마이너스로 곱하겠습니다. C제곱 마이너스 B제곱분의 X제곱 마이너스로 곱해서 마이너스 B제곱분의 Y제곱은 마이너스 1이 되었죠. 이제 이것을 A제곱으로 바꿔주면 끝입니다. A제곱분의 X제곱 그 다음에 B제곱분의 Y제곱은 마이너스 1이 되었죠. 여기서 A제곱은 C제곱에서 B제곱을 뺀 값이에요. 쌍곡선에서는 A, B, C 중에 이게 초점의 X좌표죠? Y좌표죠? 이 초점에 해당하는 좌표가 가장 큰 값입니다. C가 AB보다 더 큰 값이에요. 타원에서는 장축에 해당하는 AB 값 중에 하나가 제일 컸었죠. 쌍곡선에서는 항상 초점의 좌표가 가장 큽니다. 주의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방금 한 내용을 정리를 했더니 초점의 좌표는 무엇이 되었었냐면요. 초점 C제곱은 C점 0, C 0, 마이너스 C인데 C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과 같았었죠. 왜냐하면 A제곱을 C제곱 마이너스 B제곱으로 놓았었어요. 그러면 B제곱을 이항시켜주면 C제곱은 이렇게 되죠. 그래서 초점의 좌표는 0,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0, 마이너스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었을 때 쌍곡선의 방정식은 A제곱분의 X제곱, B제곱분의 Y제곱은 1이 아니라 마이너스 1이었었죠. 초점의 좌표가 이렇게 Y축 위에 있게 되면 우변이 1이 아니라 마이너스 1이 되었습니다. 타원에서는 초점이 X축 위에 있든 Y축 위에 있든 상관없이 그래프 모양이 똑같았었죠. 시계 모양이 똑같았었죠. 근데 쌍곡선에서는 우변이 달라지죠. 초점이 X축 위에 있으면 우변이 1이 되고요. 초점이 Y축 위에 있으면 여기서처럼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 그래프는 X절편은 없어요. Y 대신 0 대입하면 A제곱분의 X제곱이 마이너스 1이 되는데 그럼 X제곱이 마이너스 A제곱이 되는 X값이 존재하지 않잖아요. 얘는 항상 음수라서 그래서 X축과는 만나지 않고요. Y축과만 만나는데 Y축과 만나는 점은 X 대신에 0을 대입했더니 Y제곱은 B제곱이 되어서 Y는 플러스 마이너스 B가 되죠. 그래서 요점의 좌표 0, 마이너스 B고요. 요점의 좌표는 0, B가 됩니다. 그래서 주축의 길이, 꼭지점에서 꼭지점까지 여기의 길이 B 2배죠. 그래서 BB'이 주축의 길이고요. 실제 길이는 2B가 됩니다. 이 값이 무엇과 같냐면 쌍곡선에서 가장 중요한 거리의 차와 같습니다. 그래서 쌍곡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조건을 붙여줘야 되겠죠. A제곱은 C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라고. 이 내용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초점이 0,C, 0, 마이너스 C, Y축 위에 있어요. 거리의 차가 B가 아니라 A가 아니라 2B예요. 이런 타원의 방정식은 초점이 Y축 위에 있으면 우변이 마이너스 1이어야 돼요. 거리의 차가 2B면 마이너스 B제곱분의 Y제곱 그 다음에 A제곱분의 X제곱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던 A제곱은 C제곱에서 B제곱을 뺀 값 그리고 C가 B보다 큰 값 C는 B보다 더 크고 A보다도 큰 값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쌍곡선의 방정식 주축이 Y축 위에 있는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다음 페이지 스스로 확인하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초점이 0,3, 0, 마이너스 3이니까 주축 Y축 위에 있죠. 초점 Y축 위에 있어요. 거리의 차가 4라고 했잖아요. 4는 2B와 같으니까 B의 값은 2죠.
그 다음에 C의 값, 초점의 Y좌표, C의 값은 3입니다. 그래서 A제곱은 C제곱, C가 제일 큰 값이라고 했어요. C제곱 9에서 B제곱 4를 뺐더니 5가 나왔죠. 그래서 5분의 X제곱 마이너스 B는 2니까 4분의 Y제곱은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고 이 그래프는 초점이 Y축 위에 있으니까 주축이 Y축 위에 놓여 있게 되고요. X축과는 만나지 않죠. 그리고 Y축과 만나는 점, Y절편, X 대신 0을 대입해서 계산을 했더니 Y는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어서요. 여기의 길이가 2고 여기가 마이너스 2죠. 그래서 주축의 길이는 4입니다. 이 주축의 길이는 항상 뭐랑 같아요? 거리의 차. 이것과 항상 같은 값이 나오게 되죠. 그러면 이제 문제 3번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문제 3번 한번 풀어보세요. 자, 이제 문제 3번 풀어보겠습니다. 지금 초점이 Y축 위에 있죠. C값은 5예요. 거리의 차가 6이라고 했는데 거리의 차는 초점이 Y축이니까 2B와 같죠. 그래서 B는 3입니다. 그러면 쌍곡선의 방정식은 일단은 A제곱을 먼저 계산해야 되겠네요. A제곱은 C제곱 25에서 B제곱 9를 뺐더니 16이 되었죠. 그래서 A제곱 분의 X제곱 빼기 B제곱, B가 3이잖아요. 9분의 Y제곱. Y축 위에 있을 때는 마이너스 1이라고 했죠. 우변이. 주축, 초점이 Y축 위에 있으면 우변은 마이너스 1. 주축, 초점이 X축 위에 있으면 우변이 1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문제. 역시나 초점이 Y축 위에 있잖아요. 그럼 C값이 6이고요. 주축의 길이가 8이라고 했는데 이 B가 8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B는 4가 되겠네요. 그러면 A제곱은 C제곱 36에서 B제곱 16을 뺐더니 20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쌍곡선의 방정식은 A제곱분의 20분의 X제곱 마이너스죠. 플러스면 타원. B는 4니까 16분의 Y제곱은 초점이 Y축 위에 있으므로 우변은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예제 2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제 2번. 초점과 꼭지점 좌표 주축의 길이를 계산하라고 했죠. 이렇게 마이너스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초점, 주축 모두 Y축 위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아니면 Y절편을 실제로 계산해 보세요. X절편 계산하려고 하면 허근이 나오죠. 그래서 Y절편을 계산하면 X 대신 0 대입했더니 Y제곱은 4가 나와서 Y는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나오죠. 그러면 그래프를 그려주면 2구 마이너스 2구 요게 꼭지점이죠. 그래프는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그려지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초점의 좌표 C제곱은 뭐랑 같아요? A제곱 더하기 B제곱과 같아서 16이죠. 그래서 C는 플러스 마이너스 4니까 여기 마이너스 4가 하나의 초점, 여기가 또 하나의 초점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여기는 F'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초점의 좌표는 0, 마이너스 4, 0,4 이렇게 되죠. 주축의 길이는 뭐랑 같아요? 주축의 길이는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 값, B값이 2잖아요. 그럼 주축의 길이는 2B와 같죠. 그래서 4가 되고요. 아니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실제로 꼭지점에서 꼭지점까지 거리를 계산을 해주셔도 돼요. 그럼 4가 나오죠. 그럼 여러분들이 문제 4번, 문제 5번을 한번 풀어보세요. 문제 5번은 여러분들이 쌍곡선을 스스로 정하고니까 뭐 대략 본인이 정하고 싶은 대로 정하시고 꼭지점 좌표, 주축의 길이를 계산해주면 되죠.
선생님, 제가 지금 꼭지점의 좌표를 쓰진 않았죠. 구하긴 했는데, 꼭지점 좌표는 0,2와 0, 마이너스 2. 여기에 표시는 해줬는데, 좌표를 따로 쓰진 않았어요. 여러분들은 다 바로 구해 보세요. 그럼 문제 4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이렇게 마이너스 1이 붙었어요. 그럼 주축, 초점이 Y축 위에 있는 거죠. 그러면 우선 꼭지점의 좌표를 구하기 위해서 x 대신에 0을 대입했더니 y제곱은 16, y는 플러스 마이너스 4 나오죠. 그래서 꼭지점의 좌표는 0,4, 0, 마이너스 4가 나옵니다. 초점의 좌표는 초점 C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이어서 C는 플러스 마이너스 5가 나오죠. 그래서 0,5와 0, 마이너스 5가 초점이 되죠. 그래프를 대략 그려보면 지금 꼭지점이 0,4, 0, 마이너스 4로 이러한 모양으로 이렇게 생겼죠. 그다음 초점은 5도 있고 마이너스 5도 있고 주축의 길이를 계산을 하면 마이너스 4에서 4까지니까 주축의 길이가 8 이렇게 되죠. 마찬가지로 이제 넘겼더니 x제곱 마이너스 8, y제곱은 마이너스 8이죠. 양변을 8로 나누겠습니다. 8분의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은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그러면 꼭지점의 좌표 여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꼭지점 y축 위에 있겠죠. 그래서 x 대신 0 대입했더니 y제곱은 1이어서 y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니까 0,1, 0,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래프를 대략 그렸어요. 그러면 여기가 1이고 0, 마이너스 1이어서 그래프는 이런 모양으로 그려지죠. 초점의 좌표. 초점 C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지금 아무것도 없으니까 1이 생략된 거죠. 그래서 C는 플러스 마이너스 3. 여기가 3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3이 되게 그래서 초점은 0,3, 0, 마이너스 3 이렇게 되죠. 주축의 길이는 여기의 길이잖아요. 2입니다. 또는 주축의 길이는 요거 B값이 1이니까 그것의 2배 이런 식으로 구해 주어도 되죠. 문제 5번은 쌍곡선의 방정식을 스스로 정하고 초점과 꼭지점의 좌표를 구해보래요. 그래서 그냥 대략 저는 2x제곱 마이너스 8y제곱은 더하기 16은 0 이런 걸로 한번 잡아볼까요? 그럼 이렇게 넘겼더니 2x제곱 마이너스 8y제곱은 마이너스 16 양변을 16으로 나누니까 8분의 x제곱 마이너스 2분의 y제곱은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이니까 우변이 마이너스 1이니까 초점 주축이 Y축 위에 있겠죠. 일단 꼭지점의 좌표를 구하겠습니다. 꼭지점도 역시나 Y축 위에 있죠. X 대신 0 대입했더니 Y제곱은 2, Y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그래서 0, 루트 2와 0,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되죠. 초점 계산을 할게요. C제곱은 A제곱 플러스 B제곱 이므로 C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0이잖아요. 그래서 초점의 좌표는 0, 루트 10, 0, 마이너스 루트 10 이렇게 되고요. 주축의 길이는 0, 루트 2까지 마이너스 루트 2까지 이러한 모양으로 그래프가 그려지므로 2배, 루트 2의 2배 이렇게 되죠. 다음은 문제 6번 풀어보겠습니다. 대체로 문제 6번처럼 이렇게 우리 앞에서 타원, 포물선 다 살펴봤지만
굉장히 쉽죠, 이런 문제. 뭔가 막 이렇게 실생활 문제, 뭐 쌍곡선, 뭐 쌍곡선 항법 이런 말 나오니까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굉장히 쉽습니다. 이건 아예 대놓고 좌표 평면을 문제에서 줬어요. 주지 않아도 우리가 풀 수 있어야 되죠. 근데 아예 줬죠. 잠깐 설명을 하자면, 그러니까 두 기지국에서 지금 A하고 B 두 기지국에서 동시에 B에다가 전파를 보내죠. 그래서 전파가 도달하는 시간에 차를 이용해서 배의 위치를 알아내는 방법을 쌍곡선 항법이라고 한다고 했죠. 왜 이런 거 쓰는지 선생님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렇게 쌍곡선이든 타원이든 뭐 체외 충격파 뭐부터 해가지고 계속 실생활에 활용이 많이 되죠. 이런 것들을 근거로 여러분들이 주제 탐구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 6번 살펴봅시다. 지금 120km가 떨어진 기지국 AB가 있어요. 배가 좌표 평면이 이제 임의의 한 점에 있겠죠. 그랬을 때 A하고 B에서 동시에 전파를 보내서 기지국에 도착한 시간의 차를 이용하려고 해요. 지금 A와 B로부터 거리의 차가 60km인 지점에 있대요. 여기에 좌표를 P라고 하면 PA에서 PB의 거리의 차가 60이 되는 점이에요. 그랬을 때 배가 위치할 수 있는 점들로 이루어진 방정식을 구하여라 라고 했죠. 아예 좌표를 여기는 60,0이라고 놓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60,0이라고 놓았어요. 그럼 이것이 뭐가 돼요? AB가 초점이 되겠죠. 초점. 그래서 C값이 60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거리의 차, 주축의 길이와 같죠? 이 거리의 차가 무엇과 같았었냐면요. 거리의 차, 여기에서 주축의 길이와 같으면서 A값과 같았었죠. 2A 값과 같았었죠. 2A. 그래서 A는 30이에요. 그러면 A제곱 900분의 X제곱. 쌍곡선이니까 마이너스겠죠. B제곱은 C제곱 3600에서 A제곱 900을 빼주면 나오잖아요. 2700. 그래서 2700분의 Y제곱은 1. 이렇게 쌍곡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죠. 초점이 X축 위에 있기 때문에 우변이 1로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쌍곡선 방정식의 점근선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포물선과 쌍곡선의 가장 큰 특징. 포물선은 점근선이 존재하지 않아요. 언뜻 보면 지금 여기 이렇게 그려진 오른쪽 부분이 포물선의 오른쪽 부분 같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래프 모양은 아주 다릅니다. 쌍곡선은 점근선을 갖고요. 포물선은 점근선을 갖지 않아요. 그러면 왜 쌍곡선이 점근선을 갖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지금 2의 제곱분의 x제곱 마이너스 3의 제곱분의 y제곱은 1이라는 쌍곡선이 있어요. 얘를 y에 대해서 정리하겠습니다. y를 우변으로 넘겼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3의 제곱분의 y제곱은 2의 제곱분의 x제곱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럼 y제곱은 2의 제곱분의 3의 제곱 x제곱 마이너스 9가 되죠. 3의 제곱을 곱해서 3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이제 얘를 앞에 있는 식으로 묶을게요. 2의 제곱분의 3의 제곱 x제곱으로 묶었더니 여기는 다 묶었으니까 1만 남았죠. 그 다음에 오른쪽은 3의 제곱으로 묶었으니까 1이 되고 2의 제곱 x제곱이 이렇게 분모에 남게 됩니다. 그래서 y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의 제곱, 3의 제곱, x제곱에 1 마이너스 2의 제곱, x제곱분의 1이 되죠. 여기 이렇게 동그라미 친 부분, 요거 동그라미 친 부분을 루트 밖으로 꺼내겠습니다. 다 제곱이 들었으니까 꺼내도 상관이 없죠.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앞으로 나오니까 2 나오고요. 3 나오고요. x는 양수인지 음수인지 알 수 없으니까 절대값 x로 나오고요. 그럼 여기는 1 마이너스 4x제곱분의 1이 남게 되죠. x값이 무한히 커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리미트 x가 양의 무한대로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양의 무한대로 간다면 이 시계값, 요 시계값은 0으로 가죠. 그래서 그래프가 무엇과 같냐면 y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3 절대값 x에 접근하게 되죠. 플러스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그냥 절대값을 떼버리겠습니다. 2분의 3 x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대략 그렸더니 지금 요 그래프는 y는 2분의 3x, y는 2분의 3x니까 기울기가 1보다 살짝 크죠? 얘가 y는 마이너스 2분의 3x, 얘는 y는 2분의 3x의 그래프이고요. 그래프의 주축 2하고 마이너스 2죠? x축이 있어요. 초점의 좌표 이렇게 있고 그래프가 처음에는 y는 2분의 3x와 비슷하지 않지만 x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점점 요 그래프에 붙게 되는 그래프죠. 그래서 요식을 점근선으로 갖습니다. y는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3x를 점근선으로 갖게 되죠. 그러면 x의 절대값이 커질수록 이 쌍곡선은 두 직선 y는 2분의 3x, y는 마이너스 2분의 3x에 접근하죠. 한꺼번에 y는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3x에 접근한다고 생각해도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쌍곡선도 y는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1x라고 쓰셔도 되고요. y는 3분의 1x, y는 마이너스 3분의 1x라고 쓰셔도 됩니다. 한없이 가까워져요. 이런 것들 쌍곡선은 x의 절대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y는 플러스 마이너스 a분의 bx 이것에 한없이 가까워지죠. 그래서 이 두 직선을 쌍곡선의 점근선이라고 부르죠. 참고로 여기 이렇게 마이너스 1이 붙었어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똑같은 방법에 의해서 요 쌍곡선의 점근선도 y는 플러스 마이너스 a분의 bx인데 그래프가 얘는 반대쪽으로 그려진다고 생각하면 되죠. a분의 b가 이렇게 생겼으면 이런 쪽으로 그래프가 그려진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쌍곡선의 이제 점근선 살펴봤죠. 이것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a제곱분의 x제곱 마이너스 b제곱분의 y제곱의 점근선의 방정식은 y는 a분의 bx, y는 마이너스 a분의 bx 이렇게 놓을 수 있습니다. 스스로 확인하기 한번 볼까요? 여기에서 점근선의 방정식은 a값이 4잖아요. b값이 2죠. 그러므로 y는 4분의 2x, 2분의 1x죠. y는 2분의 1x,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이렇게가 점근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쌍곡선의 그래프를 그려주면 x가 4 증가한 동안에 y가 2 증가하게 그래서 4,2를 지나고 마이너스 4,2를 지나게 그래프를 x자로 그려서 이 점근선에 점점 접근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문제 7번에서 점근선의 방정식을 구하고 쌍곡선의 점근선을 그리라고 했죠. 쌍곡선과 점근선. 그러면 문제 4번, 문제 7번 한번 풀어보세요. A값이 얼마, B값이 얼마라고 놓으면 점근선의 방정식을 금방 구할 수 있죠. 네, 7번 그럼 풀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점근선의 방정식, 일단은 A값이 1이잖아요. B값은 3이죠. 점근선은 Y는 1분의 3X, Y는 마이너스 3X. 그래프를 대략 그리면 1,3을 지나야 되니까 기울기가 굉장히 가파르게, 이렇게 생겼겠죠. 그 다음에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을 지나잖아요. 1, 마이너스 1을 지나도록 그래프를 이제 굉장히 많이 벌어지게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점점 접근하게. 그래프를, 이거 붙으면 안 되는데. 요거 붙으면 안 되거든요. 다시 한번 그릴게요. 붙지 않게 그래프를, 이런 식으로. 점점 붙게 그려야 되는데 잘 안 그려지네요. 그래서 그래프를 이러한 모양으로 그려주겠습니다. 두 번째 것. 얘는 16으로 나눴어요. 그러면 16분의 x제곱 마이너스 16분의 y제곱은 마이너스 1이죠. 우변이 마이너스 1이면 초점, 주축 다 y축 위에 있죠. 일단 점근선, a값도 사고 b값도 사니까 점근선의 방정식 y는 플러스 마이너스 x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렸더니 y는 플러스 마이너스 x, 점근선이 y는 x, y는 마이너스 x. 얘가 점근선이에요. 근데 마이너스 1이니까 축이 y축 위에 있도록 그려주겠습니다. 실제로 꼭지점의 좌표를 구하면 x 대신 0 대입해서 구했더니 4 나오죠? 4와 마이너스 4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래프는 이러한 모양으로 그려주면 됩니다. 이러한 모양으로 그려주면 되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포물선, 타원, 쌍곡선. 우리 지금까지는 중심이, 타원과 쌍곡선의 중심이 원점, 포물선의 꼭지점이 원점인 방정식에 대해서만 살펴봤거든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평행이동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y는 4px, 포물선을 x축의 방향으로 n만큼,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 했으니까 y 자리에 y-n, x 자리에 x-m을 대입을 해서 y-n의 제곱은 4px-m 이렇게 바꾸어 준다면 원래 꼭지점이 포물선은 원점이었죠. x축의 방향으로 n만큼,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이 되어서 이런 모양으로 그려줄 수 있죠. 빨간색. 두 개의 그래프는 모양이 똑같아야 되고요. 꼭지점만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 이동을 했겠죠. 초점도 똑같이 x축의 방향으로 n만큼,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이 되었을 테고요. 준선이 있었죠. 준선. 이 준선은 x축의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 되었으니까 준선도 x축의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이 되어야 됩니다. 타원 마찬가지죠. 타원은 중심이 원점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x축의 방향으로 n만큼,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하면 x자리에 x-m을 대입하고 y자리에 y-n을 대입한 요 방정식을 얻을 수 있죠. 그럼 요 타원의 방정식은 중심이 m, n인 타원이 됩니다. 그러면 장축, 길이 같은 건 변하지 않아요. 모양이 같으니까. 장축, 단축의 길이는 똑같으나 축 자체는 위치가 변했겠죠. 쌍곡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쌍곡선을 x축의 방향으로 n만큼,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하면 x자리에 x-m, y자리에 y-n을 대입한 식을 얻을 수 있죠. 그럼 역시나 쌍곡선의 중심이 원점에서 x축의 방향으로 n만큼,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이 되었겠고요. 역시나 점근선도 이동이 되었겠고요. 그 다음 꼭지점 위치도 이동이 되었겠죠. 그래서 포물선의 초점, 꼭지점, 준선, 타원의 초점, 중심, 꼭지점, 그 다음 쌍곡선의 초점, 중심, 꼭지점, 점근선 모두 x축의 방향으로 n만큼,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이 되었습니다. 그러면